여러분 안녕. 우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인지 모르는 사범대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사범대생으로 신입생으로 들어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를 지금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도 사범대생으로 지금 입학을 했다면 언젠가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 시험이 나중에 준비해봐도 될 시험이구나, 아, 임용고시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나중에 친구보다 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뿅! 자, 그래서 임용고시는 어떻게 진행되냐? 임용고시는 1월부터 준비를 해서 11월에 1차 관문인 1차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끝나면 두 번째 관문인 2차 시험이 그 다음에 2월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차 시험부터 알아볼까요? 뿅! 자, 1차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80점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전공, 그리고 20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교육학 시험으로 둘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전공부터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전공의 만점은 80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전공 80점은 대학교, 본인 학부에 있는 학교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대부분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에 대한 지침, 범위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인가요? 교육부에서 임용고시 출제한 그 선생님들께서 다 범위를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육과다 보니까 정보 컴퓨터에 응시를 했고, 정보 컴퓨터 그 과목에 출제될 수 있는 이 범위는 뭐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C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영어 과목 같은 경우, 영어교육과 친구들 다 보고 있죠. 영어교육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 영미 소설, 뭐 이런 것들이,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국어는 뭐 국어 고전 시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냥 대부분 대학교에서 열리는 그 강의의 개념들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뭐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 전공 시험이 양이 일단 졸라 많아요. 양이 졸라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공부한 컴퓨터 시스템 구조라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서적인데, 이 전공 서적이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데 또 열어보면 글씨가 또 드럽게 작아요. 드럽게 작아. 그래서 이런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 전공 서적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험 범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전공책이 뭐 C언어, 자료구조, 뭐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또 뭐 있을까요?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뭐 논리회로, 뭐 이런 것들 찹다구로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양이 일단 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임용고시 하면 뭐 2, 3년 공부한다 하잖아요. 뭐 다른 공무원 시험처럼. 그 이유가 바로 이 양에 있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특징은, 전공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저는 이제 이과적인 성향의 과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이 전공책을 훑는 게 아니라 이걸 싹 보면서 후루루루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막 머릿속으로 풀려. 이게 뭐고? 이렇게 해서 연관이 되는구나 하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다. 이거 그냥 보고 단순 암기해서는 이 많은 책들을, 지금 한 권밖에 없지만 이 많은, 몇 개 꺼내볼까요? 지금 이거 3과목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한 뭐 10개, 15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내가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걸 암기해 볼 수 없고 시험에 가서 내가 잘 활용해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할 게 많고, 이 전공책들은 딱 두꺼워서 베개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준비 시간이 대부분 2, 3년이 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임용고시에서 도움이 되냐?
제가 생각하기론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만 막 엄청나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물론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책들도 데이터베이스네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이 책들도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 물론 이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제가 시험 공부하는데 베이스는 될 수 있겠지만 교수님의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임용고시를 푸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수님들마다 깊게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르고 이 부분을 깊게 가르치지만 임용고시에서는 다른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 성적이 좋다고 임용고시를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다고 임용고시를 해야 하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어차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공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지만, 임용고시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터디예요. 제가 봤을 땐 스터디입니다. 전공책이 너무 많고 이걸 내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해서 하면 진짜 한 10년은 걸려요. 한 10년은 아니지만 한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터디 친구들이 너무 잘 했어. 그래서 이 분배를 잘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3배, 4배의 속도, 그리고 깊은 이해로 수석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전공시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뿅! 자, 그러면 1차 관문에 1차 시험에 있는 두 번째, 바로 20%의 점수가 들어가는 이 교육학이에요. 자, 이 교육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보 컴퓨터 과목이지만 영어를 보는 영어 교육과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국어 보는 국어 교육과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런 모든 전국의 사범생들, 전국의 모든 임용고시에 들어가는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교육학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육학 시험은 다 똑같고, 그리고 전공 80점은 과목마다 다 다른 거, 자시 전공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이 교육학 20점이 들어가는데, 자, 어떻게 나오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 맞아요. 막 파블로프의 개, 이런 반응들, 교육 심리, 교육 방법론, 간의 교수 모형, 9가지 교수 사태, 이런 사범대를 다녔으면 간에 이런 친구들은, 이런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형성평가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전공책 있죠, 전공책. 아까 전공 80점에 대해서는 전공책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라 했죠. 하지만 교육학은 전공책 갖다 버리세요. 자, 교육학의 전공 서적들은 이제 내비 덜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되고, 사실 교육학은 이 학원 교재만 있으면 끝이 납니다. 학원에서 외우는 거 닥치고 암기하면 그게 바로 교육학 끝! 그렇다면 깊이 있게 해야 되냐? 자, 교육학 깊이 있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임용고시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범대에 다니면서 레포트를 많이 쓰셨을 텐데, 그 레포트를 썼던 것처럼 심도 있게 무언가를 서술하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냐, 닥치고 암기해서 내가 암기한 내용을 내뱉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대부분 교육학은 20점인데 4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에 5점씩이에요. 5점씩으로 한 5줄에서 7줄 정도 서술하면 되는데, 그 서술이 내 생각을 쓰거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답만 맞추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 사례에서 보여지는 학습 탐구 수업에 대해서 명칭을 서술하고 이의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외웠던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위의 학습 명칭은 발견학습이다. 의는 이제 발견학습은 교사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귀납적 추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서 한 5줄 정도 만들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 두어야 된다는 점이 아니라 그냥 결국은 닥치고 암기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학교 다닐 때 난 교육학이 너무 싫어, 이 교육직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해서 임용고시를 하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국 학원에서 주는 교재만 암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1차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을 11월에 보게 되면 전공 80점 그리고 교육학 20점에 해당하는 그 점수의 비율로 각자의 점수를 가지고 2차 시험에 들어가게 돼요. 자,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점수가
버려지고 2차에서 새로 뽑는 게 아니라 1차, 2차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뿅!